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비겁다자 자녀를 두신 분들의 자녀 양육 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겁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 형제, 동료를 모두 같이 함께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비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 이외에 내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겁이 있다는 거는 좋은 점은 일단은 길거리를 가다가 내가 5명과 어깨를 나란히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툭 치고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좀 센 사람일 경우에 5명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함부로 이 5명을 건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런 면에서는 비겁이 이제 다자면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주눅이 덜 들고 주변에 이제 사람이 중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의 발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겁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면 일단은 나와 항상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포진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물자가 풍요롭고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예전에 그 보릿고개를 지나고 그럴 때, 정말 그 어머님들이 한 끼를 하기가 어려울 때, 그 작은 양의 한 끼분을 해내면 식구들은 바글바글한데 그거를 이제 나눠 먹어야 되는 심리이기 때문에 뜨거워도 무조건 목, 입, 천장 다 되더라도 빨리 먹는 게 이제 관건이었죠. 무조건 빨리 먹고, 목이 되든 뭐 입이 되든 그런 경쟁 심리가 생겨서 예전에는 참 뭐 요즘의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들이대면 먹지도 않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쟁하면서 먹었던 기억들이 나죠. 비겁은 그러니까 뭐든지 좀 나눠야 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쟁심이 좀 남다르고요. 그 다음에 좋고 예쁘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본인이 꼭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신약한 사람들보다는 좀 강하죠. 그러니까 경쟁에도 조금 더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은 좀 어찌 보면은 좀 피곤하죠. 쉽게 얻어지는 거는 없잖아요. 뭐든지 경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좀 아픔이 있겠죠. 비겁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일단은 취업에도 조금 더 경쟁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물도 비겁과 나눠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는 쟤는 이제 여자나 아니면 부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겁이 천간에 있다는 거는 내 부인이나 내 여자친구가 비겁에 의해서 그 자리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시사를 할 수 있어요. 네. 나만이 아니라 그 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와 같은 다른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 부인 관리를 좀 잘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인과의 어떤 돈독한 대화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비겁이 근데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고집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집이 강하면 부인이 아무래도 좀 힘들죠. 부인이 좀 힘들고, 힘들다 보니까 부인이 조금 소프트하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쏙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육친적으로 보면은 비겁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인성의 설기가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인성의 설기가 강하다는 거는 결국 어머니가 굉장히 생해야 되는 비겁들이 많다는 거죠. 자식들이 많죠. 인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겁이 곧 식상이니까 어머님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설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키우기 힘든 자식, 키우기 힘든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형제가 많아서 어머님이 자녀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인성의 설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고군분투를 해요. 자녀를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데 결국 비견한테는 그게 그렇게 잘 먹히지는 않고 어머님 힘만 소진이 돼 버리는, 다 소진이 돼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겁이 강한 아이들은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겁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그 비겁이 강한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선택권을 주는데 뭐 그죠? 무작정 어린애들을 보고 넌 뭐 하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뭘 하고 싶니? 그렇게 무작정 한정없이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A부터 Z까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 시켜서 아이가 본인의 인생을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런 방식이 비겁다자 자녀분과 지속적으로 관계 형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비겁 강한 아이들에게 부모가 끌려다니고 좀 많이 힘들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비겁이 또 이제 엄마도 설기를 심하게 하죠. 인성도 설기를 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겁이 강하면 그만큼 비겁이 극하는 죄도 극을 심하게 받죠. 그러면 결국 아버지도 힘들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힘들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나타나는 양상은 다 달라요. 아버지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아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버지와 인연이 길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 한참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에 뭐 부도를 맞는다거나 돌아가신다거나 그런 경험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아버지가 살아 계시긴 하지만 아버지가 거의 부재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아버지가 부재한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이 자녀의 비겁에 의해서 극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녀로 인해서 본인의 힘이 많이 설기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겁다자는 결국 엄마도 힘들게 하고
아빠도 힘들게 하고, 예, 본인은, 근데 문제는 본인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키우기 굉장히 까다로운 자식인데, 본인이 그런 자식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어떤 그런 자신의 환경, 자라는 환경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되질 못해서 현재 내가 뭔가 기반을 잡지 못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말, 아빠 말 다르고 자녀 말이 다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다 느끼잖아요. 엄마 아빠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자녀들은 커서 나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때 왜 이렇게 나를 챙겨주지 않았어?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라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건 분명히 이제 입장 차이의 문제이죠. 근데 분명한 건 비겁다자는 다른 십성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해요. 자신에게 뭔가 선택권을 주면 자신이 그걸 선택하고, 선택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남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비겁이 강한 친구들에게 자꾸 엄마가 좋은 정보라고 물어다 주고, 아빠가 좋은 정보라고 계속 물어다 주고, 그러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비겁이 강한 아이들은 그때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라는 원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다자인 아이들은 일찍 좀 독립을 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비겁다자인 아이들은 다른 십성이 많은 아이들보다 굉장히 그 독립을 해서도 더 잘 살아가고, 오히려 세상 경험을 일찍 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비겁이 강하다는 거는 내가 힘들 때 어깨동무할 수 있는 친구가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근자감도 강해요. 근데 그 근자감이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좋게 쓰면 굉장히 그 근자감이 본인을 일으켜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겁다자들을 보고 있으면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지? 라는 그 다른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도대체 쟤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자신감은 항상 충만해 있어요. 그냥 놔두래요. 내비두래요. 자기 인생이래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래요.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비겁다자죠. 비겁다자인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그냥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도 비겁다자면 엄마의 설기, 인성의 설기도 너무 심하고 재성도 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자녀분은 빨리 독립시키는 게 어찌 보면 엄마 아빠도 운을 그 자식에게 있어서 그 자식의 운빨을 덜 받는, 내 운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겁다자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해요. 자신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굉장히 쿨해요.
자기 자신이 소중한 대신에 남에 대한 또 평가는 별로 안 해요. 남에 대한 평가 안 하고 자기 자신이 소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가장 좀 힘든 인간상이 본인만 잘나고 남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사회에서 가장 좀 힘든 그런 인간상이잖아요. 근데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남 일에 관심 없어요. 남 일에 관심 없고, 예, 오로지 그냥 자기 자신의 지금의 어떤 목표나 아니면 감정, 예,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깔끔하고 뒤에서 후려치는 그런 치사한 짓은 잘 안 해요. 예. 굉장히 오히려 다이렉트로, 예, 불만이 있으면, 예, 불만을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단어 사용이나 어투나 그런 것들도 별로 배려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에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비겁다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너무 깊게 받아들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키우기가 힘든 자식이죠. 특히 감성이 많이 발달하신 부모님들, 그 다음에 자녀를 정말 잘 키우겠다라고 맘먹고 일도 막 그만두시고 아이들 키우는데 올인하시는 어머님들은 이 비겁다자 자녀분들 키우기 정말 힘들어요. 이 비겁다자들 잘 그래서 키워놔도 엄마 감사합니다 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겁다자인 아이들은 본인이 필요할 때 부모한테 요청을 하면 그때 들어주시면 돼요. 평소에는 어머님은 어머님 일을 하셔야 돼요. 아버님은 아버님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부모님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부모라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렇죠. 부모가 자식 바라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죠. 예. 근데 비겁다자 아이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본인이 직접 해보다가 넘어지고 까지고 다쳐보고 그제서야 이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럴 때 한마디가, 예, 굉장히 임팩트 있게 해주시면 아이에게는 굉장히 뇌리에 박힐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자라면, 십성 중에 누구나 이제 세자 이상이면은 이제 다자라고 하는데, 가장 깔끔한 다자가 어찌 보면 비겁다자라고 생각을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사람은, 자기식으로 남을 보잖아요. 그죠? 자기의 관점으로 남을 보고, 예, 자신의 관점으로 남을 평가하죠. 근데 부모가 비견이 발달하지 않고 막 이제 관성이 발달했거나 식상이 발달했으면 굉장히 이 비겁다자 자녀를 힘들어할 수 있죠. 관성이 발달하면 비겁다자는 어디 가서도 뭔가 그 주춤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당당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별로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버릇 없는 자식, 밖에서 버릇없게 행동하고 다니는 자식들, 기분 나쁜 게 얼굴에 다 드러나 보이는 자식들,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이고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겠죠. 그죠? 그 다음 또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굉장히 감성계가 발달하신 분들이세요. 감성계가 발달하시고 그 다음에 식상계가 발달하신 분들은 본인이 병이 안 나려면 말로 다 그거를 풀어야 돼요. 당장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나 신경이 쓰이는 게 있으면 식상다자들은 본인이 그거를 말로 풀어야지만 마음의 병이 안 생기거든요.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긴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만큼 남에게 관심도 많다는 얘기고요. 뭔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사는 거는 악인 거고요. 그죠? 선이라는 것은 내 것을 조금 더 양보하고 내어주는 게 이제 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어주는 것까지 안 해준다고 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인드에서는. 그죠? 그리고 폐만 안 끼쳐도 어찌 보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죠? 폐를 끼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겁다자인 아이들은 기본적인 예의는 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남과 섞여야 되고, 그리고 어딘가 항상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PR해야 되는 그런 시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는 형식이 조금 더 사회적인 용납이 되는 선에서 그런 방법으로 따뜻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비겁이 특히 금일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론적이고 딱딱하고 논리적이어서 목화가 발달하거나 아니면은 식상계가 발달한 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궁합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비겁이 수일 경우, 비겁이 수일 경우에는 수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자신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수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지혜로움과 그 다음에 인간의 이제 일생으로 보면은 이제 노년기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라는 거는 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수라는 거는 또 겨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강한 사람들은 다소 좀 사색적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이렇게 확 나가지가 않죠. 생각을 좀 지나치게 좀 많이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확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없어서 수비겁은 이제 문제는 이제 수가 너무 강해지면 모든 걸 못 쓰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토나 그런 것들이 강하게 이렇게 딱 있어주면은 쓰나미로부터 좀 댐 역할을 해서 다른 화도 살리고 목도 살릴 수 있는데, 이제 수가 이제 너무 강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행을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 비겁이 강하신 분들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라는 것 자체가 또 우울증의 인자도 되기 때문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남을 배려하고 의식하면 아무래도 우울증에 취약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는 우울증을 빼고 말할 수 없는 오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비겁. 목비겁은 일단 굉장히 진취적인 기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잘 벌려요. 벌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식상까지 이어지고 재까지 이어져야지 뭔가 그러니까 결과물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목만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은 시작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있고, 그 대신에 또 목의 특성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진난만해요. 그 뒤를 생각을 잘 안 해요. 나이가 먹어도 목이 발달하신 분들은 동안일 가능성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남들보다 그 나이에 비해서 순수성을 좀 안 잃죠. 그리고 이제 화 비겁도 좀 위험해요. 화 비겁이 위험한 거는 이제 화도 이제 화마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불 한 번 나고 나면은 나만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죠. 네. 화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화가 강하신 분들은 확실히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본인은 실수를 했는데 남들은 이미 그게 가슴에 비수가 꽂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비겁이 발달하신 분들은 남의 마음자리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화로 그냥 쏘아붙인 그런 말들, 굉장히 화라는 거는 즉각적인 반응이고요. 굉장히 빠른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걸러짐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수가 발달하신 분들은 그 한마디를 평생 가슴에 비수처럼 꽂고 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사주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좀 맞다 안 맞는다 정도로 볼 수는 있겠죠.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이다,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기준은 있겠지만 좋고 나쁨은 사주에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특별히 좋은 사주가 어떤 사주냐라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오행이 골고루 잘 통관되어 있는 사주가 좋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죠. 그쵸? 아무래도 한쪽으로 쏠린 사주는 그 나머지 급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쵸? 없는 부분에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리고 그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한 그 폐해도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쏠린 사주가 조금 인생이 성패가 좀 다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가 발달하신 자녀분들은 좀 말을 할 때 일단은 한 5초만 마음속으로 세고 말을 하는 그런 교육은 필요해 보여요. 안 그러면 뭔가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목 비겁으로 가보면
목 비겁이 다자인 분들은 위쪽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목극 토에서, 토는 위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많은 분들은 좀 신경성 위염을 달고 산다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을 수 있고요. 또 목이 수기를 보지 못하면은 요만한 그 종지에 담긴 물로 그 많은 나무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수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 수는 생명의 원천이죠.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뭐 생식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 방광, 그죠? 수는 이제 몸 안에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가 강하신 분들은 일단은 목은 재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목이 재가 된다는 거는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화가 강하면 화극금이 심하게 일어나서 금이 뜻하는 장기인 대장이나 폐, 기관지 이쪽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목화, 토. 토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신 분들 좀 게으를 수 있고요. 속을 알 수 없다라고 보통들 말씀을 하시죠. 속을 알 수 없는 거는 토가 뭔가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토는 그냥 중용이에요. 중용. 좋은 게 좋은 거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게 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토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확실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토가 많은 분들을 답답하고 꿍꿍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토가 많은 분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뭔가 구분해서 내가 누구 편을 드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그냥 밝히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때문에 좀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토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고 토라는 거는 또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중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중재적인 입장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러니까 중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면 그거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토가 강하신 분들은 목화가 강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뭔가 속에 뭐가 들어있고 꿍꿍이가 많아 보인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는 어찌 보면 이쪽 화린업하고도 상당히 좀 관계가 많기도 해요. 수강생들을 봐도 확실히 토가, 특히 지지의 토가 좀 많으신 분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금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은 토생금으로서 이제 토가 설기가 많이 되니까 토가 설기가 된다는 거는 토라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토생금이긴 하지만 토라는 거는 생할 수 있는 토는 사실 기토와 축토, 진토 정도밖에 없어요. 무토나 미토, 술토는 건토, 열토로서 금을 생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금이 너무 많으면 금 비겁 다자의 경우에는 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목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간 아니면 눈, 머리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이
본인 사주 안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장기는 항상 건강검진에 추가해서 그 부분을 더 검사를 빽빽하게 좀 하셔야 돼요. 네.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가 굉장히 강하시면 사주가 많이 추워질 수가 있어요. 많이 추워질 수가 있으면 일단은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우울감, 무기력증 같은 것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가 많으면 이제 화기가 이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수기가 강하면 이제 화 쪽의 문제가 심장이나 혈류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몸에 끊임없이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가져다가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이 혈류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혈관 관리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그런 심장마비 같은 거, 그런 거에 항상 좀 신경을 쓰셔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상태라는 걸 자각을 스스로 항상 하셔야 되고, 그 자각이 들면 잠깐 자신만을 위한 힐링 시간을 좀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비겁다자 자녀 두신 분들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결정권을 분명히 자녀에게 줘라. 그 대신에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케이스를 A부터 Z까지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 다음에 그 중에 고르게 하면 비겁다자는 본인이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립적이고 개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힘을 받고 부모 수라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게 저는 이 주제가 사실은 조회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 이유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중요하다고 보고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수업인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없어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아시는 분들 좀 문자나 카톡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